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29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과 함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무덥고 화창한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아침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조지아 반이민법 부분 발효 정지라는 제목입니다.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조지아주의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일시적으로 발효 정지됐다는 내용인데요. 토마스 스레시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7일 미국 인권자유연합이 조지아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이민법 위헌 소송에서 그 두 가지 핵심 조항을 그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그 조항과 불법 체류자를 은닉하거나 이동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연방 관할인 이민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 미국 인권자유연합 측은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엘레바마주 등에서 그 반이민법에 맞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펼쳐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옛 삼성전자 건물을 대교가 인수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9층 15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을 대교가 850만 달러에 사들여서 이달 초에 클로징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가치가 약 3,140만 달러까지 올랐던 2005년의 4분의 1 수준이고 융자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그 변호사협회가 매월 무료 상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연례 행사로 진행해오던 무료 법률 상담을 오는 7월부터는 매달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달 5일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이민법과 파산, 가정상법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회는 이거 무료 법률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달 각기 다른 분야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8월에는 형사법과 이민법 상담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또 그 대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가 주최한 한미 재외국민 선거 비교 세미나가 있었죠. 여기서 한국의 선거법상 아직은 우편 투표가 재외국민 선거에 도입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뉴욕 총영사관 진승엽 선거관이 밝혔다는 내용 나왔고요. 한국의 그런 실정과는 달리 미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날 세미나에 초청된 네소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 칼 비세이도스 디렉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해외 거주자들이 부재자 선거 등록을 한 뒤에 우편으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세미나에서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그 드림 액트를 소개하고 있군요. 10년 만에 상원 첫 청문회가 열렸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연방의회에 재상정된 드림 법안이 처음으로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 의미와 큰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는 그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해서 안 덩컨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클리퍼드 스탠리 국방부 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지지 발언에 나섰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죠. 드림 액트만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민제도를 고쳐 세우기란 역부족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 볼티모어의 한인식품 도매업자가 흑인 무장강도에 피살된 사건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3시께 볼티모어시 얼만 애비뉴 쇼핑센터 내 리커스토어에 음료수를 배달하고 나오던 임종환 씨가 총격을 당해서 인근 존스 홉킨스 베이뷰 메디컬 센터로 옮겼으나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JW 도매업체를 운영해온 임 씨는 배달을 마치고 나서 참배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식품주류협회 이사로 활동해온 임 씨는 1980년대 중반 도미했고 두 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펜실베니아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에 저가 관광버스죠. 중국계가 운영하는 이 버스에는 한인 탑승자가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수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불꽃놀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은 4만 개의 폭죽을 준비하는 등 올해에도 대규모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관람을 위한 자세한 정보를 주혜진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4일 밤 뉴욕은 음악과 화려한 불꽃으로 축제의 도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립기념 불꽃놀이를 꼽는다면 단연 메이시스 백화점의 불꽃놀이입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올해 35회를 맞아 맨하탄 허드슨 리버에서 오후 9시부터 대장관을 이룹니다. 20가에서 55가에 이르는 허드슨 리버에서 4만 개의 폭죽이 쏘아 올려집니다. 또한 항공모함 갑판과 크루즈, 서클라인 및 요트피어, 고층 스카이 라운지에서도 이색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불꽃놀이들처럼 무료는 아니지만 항공모함 박물관을 투어하고 DJ가 틀어주는 음악과 함께 이색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최고층 루프탑 라운지인 타임스퀘어 소재 스카이룸에서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불꽃놀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의 허가 없이 벌이는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불법입니다.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폭죽을 터뜨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퀸즈 YWCA가 지난 24일 고등학교 졸업 인증 자격인 GED 과정 프로그램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퀸즈 YWCA에서 GED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은 총 7명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이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YWCA가 지난 24일 고교 졸업인증 자격시험인 GED 프로그램 과정의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GED 과정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정시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입니다. 퀸즈 YWCA GED 프로그램 과정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늘 이제 수료식을 갖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80명의 애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7명이 GED를 패스를 해서 했고 오늘 15명의 애들이 오늘 수료 과정을 마쳐서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 퀸즈 YWCA를 통해 GED 시험에 합격한 청소년은 총 7명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My friend told me about this program and how I can obtain my GED after dropping out. 네, 패스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for the score. 그동안 33년간 YWCA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컴퓨터 기초 강좌, 여름 캠프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교육 부문에 중점을 뒀으며 지난 18년 동안 해마다 GED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퀸즈 YWCA는 현재 여름학기 GED 프로그램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퀸즈 YWCA GED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문의사항은 718-353-4553으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지난 25일 퀸즈 크로싱몰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안계 3개국 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퀸즈 크로싱 아시안 파워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크로싱몰에서 지난 25일 아시안 파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안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번 콘서트는 미국에서 활동한 아시안 밴드와 뮤지션 등 총 6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I'm very happy all of you come. This is a very good concert. I hope all of you enjoy. After the music, spend some money, go to the restaurants here, okay? Yeah, and go to the retail store also. Yeah, go to the retail store. So make Queens your destination of shopping. Yeah. Destination of dining, okay? So in closing, I would say, 谢谢,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이, 감사합니다. 谢谢. 이번 공연에는 세계 최초의 2호 락밴드 잭수가 이끄는 쓰나미와 일본에서 2개의 정규 앨범과 화보집을 낸 코스플레이 가수 레이 미무라와 한국 힙합 그룹 드렁큰 타이거의 피처링을 받고 SM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EXP 등 여러 장르의 가수가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무브먼트 크루하고 미국에서 마켓 엔터테인먼트에서 A&L을 맡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뭐 많은 아티스트가 모이게 됐고 중국이랑 일본에서 잘 유명한 그룹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됐어요. Make Music New York is a citywide free music event in the New York City, and Queen's Crossing is the third year participating in the event. And this year we entitled this event as Asian Power, so we invite lots of musicians from Korea, from Japan, and from China to perform on the stage. And we'd like to give all the young people in this area a good beginning of their summer vacation and enjoy the nice summer weather. FNT 그룹에서 선보이는 이번 썸머 콘서트는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으며 Make Music 뉴욕이라는 제목으로 6월 뉴욕 전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10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열렸으며 아이패드2와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등 무료 추첨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공립학교 교사가 2009년과 비교해 5,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2011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 공립학교 교사 수는 2009에서 2010 학기와 비교해 4,700명이 줄어들었다고 레코드지가 교육국 자료를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행정직원은 6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정부 교육지원금 삭감 등으로 교육당국이 감원, 해고 조치를 내리거나 스스로 조기 퇴임을 선택한 교사 숫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0에서 2011 학기 정규직 파타임 교사는 지난 학기보다 4%가 감소한 11만 972명, 행정직원은 7%가 줄어든 8,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6년 만에 최소 수치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복수 국적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실상 전면 허용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27일 고령 동포에 대한 복수 국적 허용이라는 개정 국적법의 취지와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 동포 거소 신고를 하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복수 국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약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출입국 없이 한국 내에 계속해 체류해야 복수 국적자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전까지 만 65세 전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자는 완전 출국 후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복수 국적을 허용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외국인 등록 시점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렌트 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올해 10월부터 1년 계약은 3.75%, 2년 계약은 7.25% 인상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7일 실시된 최종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2008에서 2009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에는 1년 계약의 2.25%, 2년은 4.5%의 인상률이 책정됐었습니다. 지난 5월 1차 표결에서 통과된 1년 3.25에서 5.75%, 2년 6.5에서 9%에 비해서는 다소 내려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현재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4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스팬 구간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톨게이트 구간 10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나 블러워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임마누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사회의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퀸즈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가정상담소에서 오는 7월 9일 센트럴파크에서 자라나는 1.5세와 2세들이 한인사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을 돕고자 가정상담소 준이사회와 함께 피크닉을 엽니다. 1세들과 1.5세, 2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 고등학생들에게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7월 8일 오후 7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김정림을 비롯해 이진구, 591, 홍진욱 등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한국 전통음악 및 현대적 분위기의 동서양 퓨전 음악을 선보이는 김정림의 해피 해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제한된 좌석 관계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한인상공회에서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6기의 입학식이 27일 플러싱 코리아나 식당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35명의 새 원우와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신임 원우를 대표해 인사했고 외대 경영대학원 최명수 교수가 박철 총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날은 입학식에 이어 최 교수가 마케팅으로의 여행 과목으로 첫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이부진 스타일입니다. 호텔 신라와 에버랜드는 물론 삼성물산 고문직까지 동시에 맡은 이부진. 이부진은 세계 최고의 CEO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매출 증대에 성과를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부진의 자기개발법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그녀만의 스타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훈 변호사님께서 팰리세이드 팍 감시 카메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In Palisades Park, at two major intersections, there are surveillance cameras. They're there for various reasons, for our own safety, but more importantly, to help the police in giving violations to those who break the law. For example, for running the red light, making a right turn where it's not allowed at the red light, and also for failure to stop. S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re are these cameras out there. When you receive a ticket, there will be a fine. There may not be DMV points, but there may be insurance points. But most importantly, these cameras can now assure that when an accident occurs, we will be able to observe who's at fault for the accident. So these cameras are at two locations, at Bergen Boulevard and Etzel Road, and also on Broad Avenue and Route 46 in Palisades Park.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스 한 원장님께서 한방 성형 침술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외출을 많이 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억울한데 거울만 보면 변한 내 모습 정말 속상하시죠? 한방 성형으로 자연 미인이 되십시오. 누구나 부담 없는 비용으로 부위를 선택하여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가는 주름살도 세월의 흔적도 병이고 아픔입니다. 피부 노화, 피부병,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0년은 젊어지는 확실한 한방 성형 침술로 부작용 없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